사는 게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하답니다. 미래는 낙관, 부정 모두를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낙관은 환상이고요. 부정은 공포죠. 환상과 공포를 모두 다 배제하고 미래를 객관적으로 내다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긍정의 힘은 미래를 볼 때가 아니라 미래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태도와 마음가짐에 적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미래에 나의 삶이 좀 덜 힘들어지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내 삶을 바꾸고 미래의 기회를 잡을 가능성은 언제 생기겠습니까? 내가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인정할 때 생기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참 많이 막막하고 두렵고 겁나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좀 대응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좀 막막하고 두렵기 때문에 금방 나아지지도 않고 어렵고 겁나고 많이 혼란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이럴 때 좀 뭔가 일확천금은 아니어도 갑자기 한 방에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배팅할 수 있는 뭔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근데 현실은요 그런 거 없죠. 제 유튜브를 계속 들이다 보면 뭐 전자책 출간해가지고 9천만 원을 벌었다, 5천만 원을 벌었다, 뭐 아무 짓 안 하고 쇼츠 20초짜리 만들어가지고 이걸로도 몇 천만 원 버는 사람이 있다. 이런 좀 자극적인 그런 글을 보면 잠시 1, 2초 동안 그 영상 앞에 제가 멈췄습니다. 솔직히 그런 걸 좀 바라고 싶은 때도 있죠. 근데 현실은요 그런 거 잘 없습니다. 선물 거래하거나 주식 투자해가지고 뭐 5천만 원 가지고 한 방에 20억 된다, 1천만 원 가지고 5억 만든다, 이런 거 들으면, 이런 거 보면 솔깃합니다. 짜릿하죠. 자영업 해가지고 업종 잘 정하고 이 뭡니까 위치를 잘 정하면 돈을 한 달에 5천만 원도 벌고 8천만 원도 번다라고 하는 영상도 많은데요. 그런 거 보면 솔직히 흥분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흥분하고 나도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그런 환상을 가지는 게 좋으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죠. 그냥 그런 환상팔이 해가지고 돈 벌게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더욱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게 뭐냐면 뭐 이런 거죠. 뭐 되게 뭐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것들 책 같은 걸 이렇게 보면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흥분시키는 거죠. 실제로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돈을 되게 많이 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되려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 그런 자극적인 그런 이제 탐욕,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책을 사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 책이 정말로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안 들죠. 잠시 잠깐 동안 착각하는 겁니다. 잠시 잠깐 동안. 이제 중독되는 거죠. 짜릿하고 한 방에 큰 걸 얻어낼 수 있고 뭐 그런 게 결국 도박하는 마음이 아니겠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 아무도 관심 안 가지죠. 왜? 오래 걸리는 게 짜릿합니까? 재밌습니까? 지루하죠. 재미없죠. 안 하려 그러는 겁니다. 재미도 없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고 그러니까요. 근데 실제로 현실은 그런 게 좀 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를 얻어내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겁니다.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저런 거 뛰어들어가지고 얼마 만에 얼마를 벌 수 있냐라고. 6개월 만에 1억 벌 수 있습니까? 3개월 만에 5천만 원 만들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에 짜릿하고 솔깃해야 하죠. 현실은요 그런 거 없죠. 정말로 냉정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하죠. 현실이 되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언제 어떻게 상황이 터질지 모르죠. 그런 상황에서 쉽게 뭔가를 하겠다라고 몸을 걸면 정말 어렵다라는 겁니다.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단기간에 뭐가 해결되지 않을 거다라는 걸 인정하고 이 어려운 상황들이 장기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장기간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생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장기전을 펼치기 위해서 최대한 오래 버틸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춰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의 희망이 생겼을 때 그때가 좀 더 조심해야 될 시기입니다. 왜냐? 그때 이때까지 견디고 버텼던 그 마음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힘들고 어려운 미래를 대처하는 능력, 거기가 그러한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되고 침착하게 움직여야 되고 서두르지 않아야 되고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현실을 견딜 수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앞으로 한국이라고 하는 곳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더 혹독하고 더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꽤 어려운 상황들이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위기가 점점 현실이 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며 움직여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연한 낙관, 막연한 희망이 제일 위험하다는 겁니다. 너무 과도한 희망도, 과도한 절망도 걷어내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삶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장은 힘들고 고되지만 저의 인생 전체를 걸쳐 새로운 틀을 짜야 됩니다. 완전히 새로 설계해야 되는 거죠. 재산에 대한 개념부터 철학이나 윤리나 앞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모든 것들을 다 새로이 재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의 생존 전략을 이제 설립해야 되죠. 수립해야 됩니다. 앞으로 나의 일, 나의 자산, 우리 가족의 삶, 뭐 빚, 뭐 퇴직, 뭐 세금,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잘 구상하고 잘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상황들이 아무리 어렵고 불편해도 최대한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바라보는 게 제일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어렵지만 해법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건 뭐다? 닥쳐올 위기나 안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나태함과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걸 가장 두려워해야 할 적입니다. 닥쳐오는 상황이 위급하면, 시급하면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어떻게 좀 잘 대비할지가 더욱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변화를 선택해야 되고 그 변화를 통해서 미래를 최대한 안전하게 잘 갖고 나갈 수 있게끔 애써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전보다는 좀 더 큰 노력과 학습과 인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앞으로의 위기나 어려움을 잘 대응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잘 예측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게끔 나 자신의 새로운 틀을 짜야 된다는 게 꼭 필요한, 지금의 상황에 필요한 것들이 아니겠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